여자친구를 만나서 행복하게 연애 중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 여자친구가 애 딸린 유부녀였다. 이런 사례가 요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자친구의 남편에게 상간남 소송을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남자가 야, 이 새끼야, 나 누구누구 남편이야. 그래서 여자친구가 유부녀인 걸 처음 알게 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안타까운데 이럴 때는 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변호사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고 즐겁게 연애를 하던 여자친구,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녀였다, 애까지 있었다. 이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허탈하고 분노가 치밀고,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을 보면은 짧게는 몇 개월, 길면은 1년, 2년 이상을 만난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녀였다라는 걸 알게 된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를 하시죠.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속이고 나와 만났다라면 이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유부녀에게 속은 많은 남성분들을 변호를 해서 여러 승소 사례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이 있는데, 이분은 한 30대 중반의 이제 미혼 남성이었어요. 제 의뢰인이었는데, 요새 이제 인터넷에 뭐 스포츠 관련 모임들이 많잖아요. 이런 모임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어요. 동갑이었고 말이 잘 통하고 또 같은 취미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이때 여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고백을 해요. 사귀자고. 근데 이 의뢰인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귀는 거는 당연히 이제 좋은데 이제 나이도 30대 중반이고 하니까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 진지한 만남이 아니면은 굳이 사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날 거면 좀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나도 나이가 찼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의뢰인도 오케이를 하고 둘은 사귀게 되었고 정말 진지하게 교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이제 이후에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완전히 좀 빠져들었어요. 만난 지가 몇 개월이 흐르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되게 마음에 들었고, 우리 결혼을 좀 생각해 보는 건 어떠냐, 우리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자친구는 그 얘기가 나오면은 뭐 질색팔색을 하는 거예요. 그 대화만 나오면은 커트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의뢰인은 생각을 했지만, 또 뭐 사실 만난 지 얼마 몇 개월 되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 너무 좀 부담스럽게 하지는 말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교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자 살고 계셨는데 자기 집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여자친구 핸드폰으로 이제 유튜브를 좀 보고 있다가 충격적인 일을 발견한 거예요. 전화가 누구한테서 왔는데 이름이 어머님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추궁을 하니까 여자친구가 사실을 실토를 한 거죠. 나 사실은 유부녀다, 속여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는 법적으로 이제 유부녀였고 남편과 협의혼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런 사실을 의뢰인에게 숨기고 의뢰인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이제 의뢰인은 며칠 좀 생각을 하다가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증거가 있냐라고 이제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이 유부녀인 것을 나에게 속인 증거, 두 번째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다라는 증거. 성적 자기결정권 소송을 할 수 있는데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증거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의뢰인분은 그 유부녀와 카톡으로 많은 대화를 했고, 이 대화 중에서는 자신을 싱글인 척 포장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고, 성관계에 대한 대화 내용도 꽤 있었습니다. 증거는 일단 충분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 증거에 더해서 한번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라, 나를 왜 속였냐, 그리고 나를 속여서 성관계까지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거기서 이제 여자친구가 자기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너와 관계를 맺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실토하게 하고 이 내용을 녹음하라 라고 이제 코칭을 드렸어요. 실제로 그거를 의뢰인분은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카톡 증거와 통화 녹음 증거를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면서, 의뢰인이 속아서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졌고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여자친구와 관계를 갖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이렇게 의뢰인을 속인 행동은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 행위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대응을 했어요. 유부녀 측 변호사님은 비록 법적으로 유부녀인 것은 맞지만 이미 남편과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싱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속인 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저희 의뢰인이 상대방 주장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유부녀인 사실 나한테 알려줬어야지 라고 이렇게 저한테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내용대로 저는 얘기를 했어요. 뭐 어찌 되었든 법률상 기혼자인 게 맞는데 그 사실을 숨겼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다. 반박을 했고 결국 승소를 했습니다. 교제 기간은 굉장히 좀 짧았고 실제로 뭐 협의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이런 사정은 인정이 됐지만 그래도 위자료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승소하고 위자료를 높일 수 있는 변호사님만의 그런 포인트 노하우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로는 증거가 확실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친구가 자신이 유부녀라는 거를 속였다라는 증거 그리고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증거 이 두 가지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게 있지 않으면 사실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위자료 액수인데 사실 위자료 액수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교제 기간이 얼마나 길었냐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돼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사안 같은 경우는 교제 기간이 몇 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유리한 주장들을 해야 돼요. 비록 교제 기간은 조금 짧았지만 애초부터 나는 진지한 교제를 원했는데 그거를 알고도 유부녀인 사실을 얘기 안 하고 나한테 먼저 이제 고백을 하고 이거 굉장히 기망행위의 정도가 너무 좀 중대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이제 실제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때문에 결혼 정년기에 30대 중반의 의뢰인이 몇 달 동안 유부녀랑 만나면서 허송세월한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였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 측에서 반성을 하고 잘못을 빌어도 이제 모자란데 나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니까 사실상 싱글이다 라는 그런 황당한 주장까지 했기 때문에 반성 없는 피고의 태도도 좀 고려해 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확실하게 증거를 갖춰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내 상황에서 최대한 위자료를 높일 수 있는 요소들 교제 기간이 길다면 그 부분을 어필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뭐 교제의 정도라든지 상대방의 기망행위의 정도라든지 그로 인한 나이가 어느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지 이 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여자친구의 남편이 상간소송을 걸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의 의뢰인분들 중에서 여자친구랑 잘 사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구한테 전화가 와요. 어떤 남자가 야, 이 새끼야, 나 누구누구 남편이야. 그래서 여자친구가 유부녀인 거를 처음 알게 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는 그 남편이 나한테 상간소송을 거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가 여자친구가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여자친구가 싱글이나 돌싱이라고 나를 속였다라는 증거를 갖고 있으면 제일 좋아요. 이 증거를 내밀면 남편이 상간소송을 해도 열심히 방어를 하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증거가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야 됩니다. 녹음 기능 틀어놓고 그 여자가 미안해 원래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말을 못했어 이런 자백을 끌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남편이 상간소송을 제기한다면은 이 증거를 내밀면서 나도 피해자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잘 사귀던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녀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새 뭐 어플이나 채팅 이제 이런 데서 워낙 빈번하게 유부녀인 사실을 속이고 만나는 일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셨다라고 하면은 제게 편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